과거 위생 수준이 매우 좋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1971년 장내 기생충의 충난 양성률 즉 감염률이 84.3%에 이를 정도로 높았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모든 국민이 기생충을 몸속에 지니고 다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지금 위생 개선, 구충제 복용 등으로 장내 기생충이 있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알려졌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1년 한국이 토양맥에선 기생충을 모두 박멸했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품맥의 기생충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식품을 통한 국내 장내 기생충 감염률은 2021년 기준 5.2%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생 환경은 획기적으로 좋아졌지만 다양한 식습관으로 인해 날 것을 즐겨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생충 감염은 다른 감염성 질환보다 걸리는 비율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편으로 우리가 몸에 좋은 줄 알고 무심코 먹었던 음식으로부터 기생충에 감염되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생충 감염을 일으키는 의외의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 민물고기를 주의해서 먹어야 합니다. 자연산 민물고기를 회로 먹는 등 생식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데요. 특히 붕어, 잉어, 피라미와 같은 30여 종의 담소어를 날로 섭취하면 간흡충의 피낭 유충을 날 것으로 먹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인체로 들어와 성충으로 발육하여 간흡충을 발병하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간디스토마라고 부르기도 하는 간흡충 감염은 민물고기 생식이 많은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유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간흡충은 2021년 질병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염률이 높은 장내 기생충입니다. 간흡충은 쓸개즙이 내려오는 통로인 담관에 기생하면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만성 질환인데요. 대부분 증상이 없어 감염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감염 후 3에서 4주의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담관염 등이 발생, 발열이나 복통이 생기는데 이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화불량, 황달, 식욕부진,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장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간흡충은 감염 후 30년 이상 몸속에서 기생할 수 있어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 자극으로 간의 구조적 변형을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담도암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간디스토마 증상은 감염 기생충 수, 감염 기간 그리고 합병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급성 감염 시에는 주로 소화기 장애가 나타납니다. 상복부 통증, 발열, 소화불량, 위장 출혈,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사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피부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거나 간이 커지거나 복수가 차거나 또는 야맹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간디스토마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 대변 내 충난 검사법, 피부 반응 검사, 초음파,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 조영술, CT 검사, MRI 검사, 혈액 검사를 이용한 기생충 항체 검사 등을 활용하는데요. 이 중 가장 일반화된 검사법은 대변에서 간흡충의 알을 찾아내는 대변 충난 검사법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대변 내 충난수를 측정함으로써 얼마나 심하게 감염되었는지 그 감염 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간디스토마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프라즈쿠안텔 상품명 디스토시드라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약물을 1일간 내정, 4회 복용하면 대부분 치료됩니다. 투약 2-3주 후 다시 한번 대변 검사를 시행하여 완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완치되었다면 1년 후 재감염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렇듯 민물고기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조리 과정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민물고기 조리 과정에서 도마, 칼 등 조리 기구의 간흡충의 유충이 교차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물고기를 요리할 때 사용한 칼과 도마 등 주방용품은 반드시 끓는 물에 10초 이상 가열 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생충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소의 생간입니다. 기생충 전문가 서민 단국대의대 교수는 소의 간만 조심하면 된다 라고 말하며 소의 간에는 개회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면 간뿐만 아니라 눈, 뇌에도 들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인기 있었던 아이돌 가수였던 B1A4의 산들은 방송에 나와 소의 생간을 먹다가 기생충에 감염되었던 일화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소고기 육회에 의한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생식용 식육의 가공 조리 기준 등의 규격 기준을 설정하여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소생간의 섭취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여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 등을 토대로 2012년 7월 1일부터 소간의 생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식생활이 비슷한 일본에서 생식을 금지한 소생간을 국내 일부 소비자층에서 섭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 한국에서는 장출혈성 대장균 등의 식중독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살균 방법에 대하여 조사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간은 단백질, 비타민 A, B1, B2 및 철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비타민 A의 함량이 다른 기관이나 내장에 비해 월등히 높고 무기질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생간 섭취는 오히려 기생충 감염 위험을 무려 15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인체로 들어온 개회충은 장 속에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 몸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폐와 같은 장기에까지 이동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큰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유충이 사멸됩니다. 그러나 개회충이 눈으로 올라와 눈의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눈의 한가운데 망막 세포를 파괴해 시력 저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망막 주변에 혼탁이 생겨 심할 경우 후유증으로 흉터 조직을 만들고 망막을 잡아 끌어 박리시키면서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한 방송 프로에 출연한 출연자는 무심코 먹은 소의 생간으로 무려 7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눈이 이상의 안과를 찾았고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신경외과까지 찾아가게 되어 머리 쪽과 등 쪽에 기생충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생충으로 인해 시력을 잃게 되고 기운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 번 수술할 때마다 30마리 이상의 기생충을 꺼냈다고 하는데요. 무심코 먹은 소의 생간, 일본에서는 법으로 금지한 생간은 앞으로는 절대로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양맥에선 기생충이 모두 박멸된 상태에서 식품맥에 기생충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오늘 말씀드린 민물고기와 소의 생간은 생으로는 드시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으로 먹는 음식은 그 청결과 원산지 등을 잘 확인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